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CPI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종목들이 반등을 했고, 이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국채 금리는 약간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런 주장들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 설명드릴 거고, 최근에 또 전일 시장에서 강했던 건 반도체, 엔터, 게임주였는데 이 흐름이 어떻게 또 오늘은 바뀌게 되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다 반등을 했고, 특히 러셀 2000 지수가 어제 4%대 빠졌는데 오늘은 2%대 또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는 일단 CPI에 대한 충격은 하루로 일단은 이제 마감을 시키는 그런 듯한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의 충격을 좀 덜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은 오스틴 굴스비가 했습니다. 오스틴 굴스비가 한 달 나온 CPI 가지고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CPI가 아니라 PC이다. 연준이 2% 목표라고 하는 거는 PC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CPI하고 PC하고 차이는, CPI는 그냥 물가 그대로, 물가를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반영을 시키는 거고, PC 같은 경우는 어떤 건 비싸지면 사람들이 덜 사고 어떤 거는 싸지면 사람들이 더 사고, 이렇게 소비 패턴이 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하는 게 PC 지표거든요. 그래서 PC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거는 PC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2% 도달 기다렸다가 금리 인하 시작하면 오히려 안 좋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해야 돼. 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선 중요한 건 CPI에서 주거 비용이 적용되는 비율은 35%입니다. 근데 PC에서는 주거 비용 적용되는 비율이 20%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되는 PC 지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조금 이번 CPI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굴스비의 발언이 전해지고 나서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지고 증시가 조금 더 반등을 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PI 관련해서는 이제 옐런도 또 한마디 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낮추는데 그동안에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주거 비용이잖아요. 근데 임대료 상승이 완만해지고 일부에서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안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몇몇 코멘트들도 정리를 좀 해보면, 로이터 보도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도 시장이 이전과 달리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경제가 경착륙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블랙록 같은 경우도 어닝 시즌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제 금리 전망이 좀 조정이 됐지만 이거를 능가하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이제 라라 캡슬턴이라는 어떤 분석가는, 근데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자금이 안 돌 거다. 그러니까 머니마켓에서 자금,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머니마켓에서 자금이 머물고 빠져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 랠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뭐 강세론자 톱니 같은 경우는 전일 증시 하락은 과도했다. 이제 상반기 증시 고점은 아직까지는 안 찍은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제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렇게 걱정할 상황까지는 아니야. 이런 분석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장중에 4.25%대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채금리 한참 막 4.3% 중반 치고 가는 거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다가 굴스비의 발언이 전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장중에 4.25% 정도까지 빠졌다가 4.265, 265 정도로 이제 시장 마감할 때는 그 정도까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어제보다는 좀 금리가 빠졌고, 그리고 금리 전망도 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3번, 점도표상으로는 3번 내릴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의 전망은 지금 한때 7번에서 지금은 이제 4번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하는 숫자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부터는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여기보다 더 좁혀지지 않는 한 뭐 이거 가지고 크게 악재로 해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일단 좁혀졌죠. 그러니까 뭐 좁혀져 봐야 이제 한 번 차이라서 시장과 연준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정도로 바뀌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애플 빼고 다 올랐고요.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가 오늘 2.4% 올라가면서 아마존 시총을 넘기고 알파벳 시총도 살짝 넘기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올라가면서 뭐 다른 어떤 AMD라든가 램 리서치 같은 어떤 주요 반도체주들도 동시에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시장이 좀 빠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 막 걱정하는 그 시각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1950년 이후부터 보면 2월 15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좀 유난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월이 유난하게 좀 강한 거고, 전통적으로 보면 2월 15일 정도 되면은 이게 뭐 포트폴리오 재편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계절적인 특성상 이제 조금 밀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례적으로 강한 거라서 이례적으로 강한 흐름이 뭐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CPI에 대한 어떤 충격을 일단은 굴스비의 발언 여파로 하루 만에 덜어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 발언 때문에 움직이는 건 말 바꾸면 누구 발언 때문에 또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라서 이후에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겠죠. 자, 우리 증시는 일단 주포가 있죠. 시장이 강하려면 주포와 주도주가 필요한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큰 흐름상으로는 매수 기조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보통 환율이 올라가면 매수를 안 하거든요. 선물은 또 대량으로 매도로 나오게 되고 이런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작년도 11월 이후에 어떤 외국인들의 패턴을 보면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웬만해서는 매수가 후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그냥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어지간한 악재에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조정은 물론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한 5% 가까운 어떤 조정도 언제든지 사이클상 나올 수는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흐름을 보인다라면 추세가 바뀌기에는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동향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 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이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점을 인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선행 PE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21배, 되게 비싸죠. 전 세계적으로 18.1배 정도 되는데 신흥시장이 11.5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다 또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싸잖아요. 그래서 좀 싼 시장에 대해서 중기적인 어떤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 기조가 끊어지는지 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쪽을 보면 어떤 업종이 최근에 좀 위로 올라가는 추세가 되는지, 그러니까 반도체,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사실 디지털 컨텐츠하고 소프트웨어 안에 다 게임주가 들어가는 것이라, 근데 어쨌든 요 업종 쪽이 이제 좀 올라가는 각도를 좀 보이고 있고,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거리는 거는 제약. 그러니까 제약은 좀 평탄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제약전 좀 평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 금융업종은 에코프로가 금융업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좀 5대 업종을 이렇게 놓고 보면 올라가는 애, 가다가 이제 좀 살짝 쉬는 애, 다음에 이제 평탄하게 움직이는 애,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당분간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우리 증시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제가 그 이유는 설명을 드렸죠. 코스피에 비해서 과매도권에서 이제 조금 벗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덜하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역대급 매수 행진, 외국인들이 2월 14일까지 누적으로 보면 역대 최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1월에 그 삼성전자 삼성그룹주 블록딜 들어온 게 이제 포함이 돼서 약간 한 2조 원 정도는 왜곡된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감안을 해도 외국인들 매수 페이스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코스닥 쪽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좀 활발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떤 흐름에서 바뀌는지, 어제는 반도체 게임 엔터주들이 강했는데
이 구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가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뭐 제약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시각으로 한번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제가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리는 적입니다만은 10% 외국인 지분율이 10% 올라갈 때 이제 외국인이 벌어들이는 돈, 예, 그러니까 또는 어떤 보유 지분 가치의 상승 이걸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10% 올라가면 26조 원 보유 지분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돈이 발생되는 거죠. 하이닉스도 10% 올라가면 현재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의 지분 가치가 6조 원이 커지거든요.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나 뭐 이런 종목은 몇천억 단위예요. 10%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강세장에서는 어느 종목들이 적덕컷 올라가 주는 게 좀 유리하죠. 그러니까 보유 지분만 놓고 보면 또 금융주들도 올라가는 게 지분율만 따져놓고 보면 좀 유리하고. 그러니까 시장에 쓸 때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도 지분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는 이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는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끔가다 점검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방송에서는 제가 외국인 상승 페이스라든가 등등의 어떤 다른 자료를 또 준비한 게 있어서 그 내용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